서울시가 청년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사회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영록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거 문제가 아주 급하죠. 여러 지원들이 있으면 반가운 일인데요.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8일에 문을 열었군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너는 1층에 살고 난 2층에 살고 이렇게 좀 같이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한 적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돼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공동체 주택이 만들어지고 이런 민간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이 또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빈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거 참 흉물스럽다, 위험하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받으면서 저거를 이용해서 뭔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면 공간도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또 그 동네도 좀 활성화되고 이런 어떤 민간의 노력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좀 확산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사회주택 협회라는 걸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그런 사업 내용들을 서울시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서울시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는 그래서 그런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사업들과 그리고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들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주택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그런 사회주택이 양질의 사회주택으로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 인증제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연구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센터장님. 우리가 공공주택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이런 얘기는 최근에 꽤 많이 듣는데 사실 사회주택 하면 이게 사회주택이 공공주택인가 조금 의미가 명확치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회주택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이 사회주택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을 위해서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주택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개념 규정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하고 민간이 협력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지임대부 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에서 땅을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민간에서는 건축비를 내서 건축을 하면 일반 시장에서의 그런 그 임대료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리고 기존의 공공에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지만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가서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는 그 규정을 소득 6분위 이하에 있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 그 대신에 일반 시세 한 80% 수준에서 이제 임대료로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공동체 주택은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커뮤니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원활하게 잘 살 수 있게끔 규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은 공동의 부엌이라든가,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학생들은 스터디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동체 주택으로 서울시가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 민간하고 공공이 협력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SH공사 같은 이제 공공에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공공주택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이군요. 꼭 공공만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손잡고 사회적 주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런 주택 사업들을 사회주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주택 그리고 공동체 주택 이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주택은 이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종류로 추진이 됩니까? 현재 대표적인 그 사회주택의 방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먼저 그 토지임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주택 공급자가 적절한 토지나 건물을 이렇게 발굴을 해내면 그거를 SH공사가 그거를 매입을 해줍니다. 그럼 그 매입을 해서 다시 그 사회주택 공급자에게 아주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요. 그래서 사회주택 공급자는 거기에 건물을 새롭게 짓는데 그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건축비에 대한 부분에 90% 정도를 그 사회주택 기금에서 대출을 해서 예. 좀 용이하게 건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 6분위 이하의 분들이 이제 입주하실 수 있고 그 시세의 한 80% 수준의 이제 임대료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1인 가구에게 이렇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대 그 리모델링비의 4천만 원을 서울시가 공급자에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네.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주택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낡은 고시원이나 여관이나 모텔들을 리모델링해서 또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1억 5천까지 최대 이렇게 시공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 사회주택의 개념들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초기라 아직까지는 성과를 좀 논하기는 좀 이르죠? 네. 예. 이제 뭐 작년부터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다 예. 보니까 아직 그런 과정의 어떤 과정마다 좀 힘들어지는 지점들도 있고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도 네.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직 사회주택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정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서울시하고 그리고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민간 주체들이 정기적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쭉 진행을 해오면서 이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7가지 과제를 이렇게 좀 도출을 해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방향의 사업 방향들 7가지를 지금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 대책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공급자가 좀 원활하게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뭐 일정 정도의 수익이 담보가 돼야 또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가지 활성화 대책 과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토지임대부 사업에서 SH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줄 때 초기에는 약 1.7%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예. 한 1% 정도로 좀 낮추는 것에 합의가 돼서 지금부터는 이제 1%로 그렇게 이제 임대료가 확정이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SH공사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처음에는 한 1,200만 원, 평당 1,200만 원 정도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공간에 서울시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매입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이제 1,6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좀 현실화 시키는 게 확정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공급자들한테 건축비를 대출할 때 70%까지 초기에는 대출을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20%를 더 늘려서 90%까지 이렇게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토지를 사고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또 구입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철거를 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그 공급자의 부담이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주식들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자금들까지도 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국사회투자가 그런 그 사회주택 기금을 이렇게 대출하는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좀 빠른 실행을 해서 좀 문제가 없게 만들기로 이것도 결정이 됐고요. 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지분 공유형 사회주택
부분인데 뭐 서울시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 집주인들은 뭐 예를 들어 한 17억에 이 땅을 팔겠다. 근데 SH공사에서는 이거를 매입을 할 때 감정 평가를 했는데 16억밖에 안 나왔다. 그럼 한 1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을 공급자가 좀 지금까지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 1억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공급자의 지분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SH공사도 또 서울시도 또 이쪽 민간 쪽에서도 지금 법률 자문을 지금 구하고 서로 좀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는 방법을 좀 찾아내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축화 활용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는 뭐 얼마 전에 이제 개소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까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구체화돼가고 방향들이 정해지는 거네요. 과제들을 보니까. 네. 쭉 말씀 들어보면 사회주택을 건축하려는 주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람직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센터도 그렇고 뭐 서울시도 그렇고 다 이제 추진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업을 연결시켜서 하실 계획인가요? 네, 올해 핵심 사업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뭐냐면 공급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입주자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다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공급자들이 사회주택을 건축을 해서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 플랫폼에 얹어서 입주자들이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나 원하는 방식의 그런 사회주택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신규 공급자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나도 이런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접근하려면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없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주 손쉽게 이렇게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이렇게 나설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과 내용들이 담겨질 거고요. 그리고 뭐 혹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사회주택도 해보고 싶고 뭐 공동체 주택도 해보고 싶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공급자를 또 만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사업성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장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그런 플랫폼을 만드시는 사업과 함께 또 올해 역점 사업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자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양질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법률적인 자문을 한다거나 사업성 검토를 한다거나 뭐 그리고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제 교육도 진행이 되고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인력풀을 좀 구축을 해서 이런 공급자들이 쉽게 자문을 구해서 효율적으로 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신규 공급자들은 뭐 플랫폼에 정보가 있지만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거 하시는 분들, 주택 소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지어지는 집을 어떻게 하면 잘 골라갈까인데 적극적으로 집을 좀 맘 맞는 분들이 모여서 짓기도 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준비를 하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사례로서 사회주택 사업이 좀 정착되고 좋은 모델로서 좀 소개하실 만한 뭐 움직임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하실 것 좀 있으면 몇 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초기니까 이런 공급자분들을 지금 만나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에 이제 보너스라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하는 이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기에 이제 그 보너스 그 쉐어하우스를 만들 때는 이제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 월 임대료를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35만 원에 입주하고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뭐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서너 개씩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조금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한 30만 원까지 이제 임대료를 한 5만 원 정도 낮췄더니 꽤 여러 학생들이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이제 없애고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예. 변화된 모습을 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된 친구들이 여러 이렇게 좀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한 케이스는 한 30만 원일 때 들어왔는데, 그때 이 친구도 뭐 아르바이트 한 3개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한 25만 원까지 낮추니까 아르바이트 하나를 이제 없애고, 그리고 한 3만 원 정도를 더 한 22만 원으로 낮췄더니 이 친구가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월 임대료가 뭐 5만 원, 3만 원, 뭐 8만 원 이런 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미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조직이기는 한데, 그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곳이 사실은 서울시가 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그런 빈집 프로젝트를 해왔던 조직이거든요. 현재 한 8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이 두꺼비 하우징이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면서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게 그런 일들만 하니까 수익이 잘 안 나서 지속성을 좀 담보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도 하면서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빈집이 네. 발견이 됐고, 그 빈집을 이용해서 그 사회적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도 좀 찾고, 또 그 동네에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도 살리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도 찾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도 살리고, 네. 또 이렇게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계층들한테 또 저렴하게 주거도 공급하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따뜻하네요. 네. 판교가 당첨돼서 로또는 안 되지만 네. 실제 생활 속에 삶에 개선되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청년들의 이제 쉐어하우스라든지요, 공동육아를 위한 주택 협동조합에서 실제 집 짓고 이런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주거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돌아갈까요? 네, 일단은 올해 그 서울시가 사회주택하고 공동체주택 공급 물량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회주택은 한 850호 정도, 그리고 공동체주택은 2,7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다 성사가 될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미지수이기는 한데, 어쨌든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해서 공급 물량을 이렇게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예. 뭐 앞서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은 소득 6분위 이하의 분들, 대략 3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이런 주택에 좀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대부분이 한 월세 50만 원짜리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한 80% 수준이니까 한 40만 원 아래로 이렇게 살 수 있게 이렇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 추진과 함께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에 대한 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작업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부터도 그러고 아직까지 개념이 좀 약한데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또 많이 나서고 공급도 많이 될 텐데요. 이런 프로그램, 인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진행하고 계시고 하실 계획인가요? 네. 뭐 이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아직 개소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열심히 이제 그 공급자분들을 만나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공급자분들이 이전에 사회주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주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공실은 없는지, 이런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올해 얼마나 더 그런 사회주택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구축되는데도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사이에 센터에서는 일단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회주택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혹은 나도 입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문의 전화를 주시면 이렇게 파악된 공실과 연결시켜 드리는 작업을 일단 뭐 이렇게 전화로라도 좀 진행을 하게 될 생각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로도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은 문의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인테리어업을 하거나 건축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나도 그런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을 좀 공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 전화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연락이 오면 그런 사업 내용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 빈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한 20년 이상 된 그 모텔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런 곳들을 또 사회주택으로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작업들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대부분의 그런 그 자금들이 공공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민간에서도 이런 사회주택 기금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공공에서도 더 많은 또 자금을 또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런 사회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뭐 투자를 하거나 후원을 하실 분들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에 이제 문을 여셨는데 제가 뭐 얼마나 공급할 거냐 이제 우물에서 숭늉 달라고 한 것 같아서 하실 일이 근데 많고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예. 또 조금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추가적으로 마무리 조금 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구나 이제 서울시에서 집을 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구하더라도 굉장히 소득 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어쨌든 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이 공공에서 아주 저렴하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했던 방식이 있고 또 아니면 나머지 민간 시장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회주택은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좀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저희가 센터에서 서울시나 SH공사 또 민간 공급자들 이런 다양한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사회주택을 우리 사회에서 좀 활성화시키고 잘 자리 잡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서울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영록 센터장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